우리 세상을 움직이면서도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 단위의 초미세 건설 현장인데요. 지금부터 원자 하나하나를 쌓아서 미래 칩을 만드는 이 놀라운 기술의 중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날 반도체 산업 전체가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술 발전을 이끌어왔던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이 드디어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 거죠. 더 이상 작게 만들 수가 없다니.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반도체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꿀 만큼 아주 강력했습니다. 바로 위로 쌓아 올리는 것. 평면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이 수직적인 발상의 전환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혁신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전의 칩들은 넓은 땅에 단층 집을 짓는 것과 같았어요. 공간이 모자라면 집을 더 작게, 더 오밀조밀하게 지었죠. 그런데 이젠 원자 크기까지 작아져서 더는 줄일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로 하늘을 향해 거대한 마촐루를 쌓아 올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요즘 우리가 쓰는 핀팻이나 3D 낸드 같은 최신 칩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30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최신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안에는 무려 300개가 넘는 층이 수직으로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마철로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도시 전체를 수직으로 압축해 놓은 것과 같은 규모죠.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아니, 그럼 대체 이 300층짜리 건물을 어떻게 짓는 걸까요? 바로 증착이라는 공정을 통해서입니다. 진착은요, 웨이퍼라는 거대한 대지 위에 원자 단위의 건축 자재를 한 층 한 층 쌓아 올려서 칩의 바닥과 벽 모든 구조물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건설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자 건설팀이 쓰는 도구함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도구가 있습니다. PVD는 금속을 고르게 쫙 뿌리는 스프레이 페인트 같고요. CVD는 화학가스를 이용해서 층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베이킹 같은 방식이에요. 둘 다 효율적이긴 한데 복잡한 3D 구조물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원자층 증착 ALD입니다. 이 기술은요, 정말 말 그대로 원자 한 개 한 개를 붓으로 칠하듯이 극도의 정밀함으로 층을 쌓아 올려요. 속도는 엄청나게 느리지만 아무리 복잡하고 깊숙한 구조라도 빈틈 하나 없이 완벽하게 코팅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3D 칩 혁명, 바로 이 ALD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원자 건설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거장 건축가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거인들을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인은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바로 MAT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계의 제왕이죠. 특히 칩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금속 배선을 까는 PVD 분야에서는 그 누구도 덤볼 수 없는 정말 압도적인 챔피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PVD 시장의 무려 86%를 AMAT가 혼자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상 독점이죠. 칩 내부에 혈관처럼 뻗어나가는 금속 배선을 까는 거의 모든 공정이 이 회사의 손을 거쳐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랩리서치입니다.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깎아내는 식각과 쌓아 올리는 증착, 이 두 가지 모두의 대가예요. 특히 이 회사의 얼투스라는 장비는 3D 낸드 메모리의 그 수많은 층 사이사이를 텅스테인이라는 금속으로 꽉 채우는 데 있어서 업계의 표준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LLD 기술의 개척자이자 현재의 지배자 ASM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회사는요, 칩에서 가장 정밀하고 중요한 부분,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같은 부분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ALD 장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TSMC나 삼성전자가 만드는 최첨단 칩, 사실상 ASMI 없이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최첨단 로직칩 분야로만 딱 좁혀서 보면요, ASMI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해집니다.
시장의 절반이 넘는 55%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칩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까다롭고 정밀한 공정을 바로 이 회사가 꽉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몇몇 기업이 핵심 기술을 독점하는 상황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간의 아주 치열한 패권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원자를 다루는 이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지정학적 전쟁터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요? 2022년 10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증착, 식각 장비들의 길을 막아서 중국의 첨단 칩 개발 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었죠. 지금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길목, 이른바 초크 포인트를 꽉 틀어주고 기술의 흐름을 통제하려 하고요. 여기에 맞서서 중국은 외부와 단절되더라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 일명 갈라파고스를 만들면서 자력갱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나오라 테크놀로지 같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고 이 회사들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공정에서 해외 장비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화웨이의 7나노 칩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제재 이전에 사들였던 장비에다가 이렇게 키워낸 국산 증착, 식각 장비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기술은 또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높이 쌓아올린 마천으로, 그렇다면 그 다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의 청사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더 좋은 건축 자재를 쓰는 겁니다. 기존에 쓰던 텅스텐 대신에 저항이 훨씬 낮은 몰리브덴이라는 새로운 금속을 쓰는 거죠. 두 번째는 더 똑똑하게 짓는 겁니다. 이건 진짜 SF 같은데요. 마치 원자형 3D 프린터처럼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만 정확하게 원자를 골라서 쌓는 영역 선택적 증착, 바로 ASD가 그 주인공입니다. 결국 미래 기술의 패권은 원자 하나를 누가 더 정교하고 더 효율적으로 제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 다음 세대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이 원자 건설 레이스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 답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